안녕하세요. 드라마 기궁을 보고 계신 분들이라면 지금 가장 궁금한 점 하나 떠오르실 겁니다. 강철이는 왜 윤갑의 몸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걸까? 오늘 영상에서는 1, 2화에 등장한 윤갑의 점괘에 주목해 강철이의 빙의 실패, 그리고 그 이면에 감춰진 운명적 비밀에 대한 해설과 뇌피셜을 깊이 있게 풀어보겠습니다. 1. 윤갑의 점괘와 죽음. 2화에서 밝혀진 정보 하나. 윤갑은 어린 시절 30을 넘기지 못할 운명이라는 점괘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는 정치적 음모 속에서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하죠. 하지만 그의 몸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때 등장한 존재가 바로 이무기 강철이. 죽은 윤갑의 몸에 빙의하면서 다시 한번 승천의 기회를 잡게 됩니다. 이 이상한 빙의 상태, 강철이는 왜 갇혔나?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강철이는 윤갑의 몸에 무사히 빙의했지만 주문을 외우려 해도 입이 열리지 않고 몸에서 빠져나가려 해도 의지가 통하지 않습니다. 이건 단순한 주술적 오류나 일시적인 실패가 아닙니다. 무언가 이 몸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보이지 않는 저항이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보통 기물이나 이무기 같은 존재는 인간의 정신을 완전히 제압하고 몸을 자신의 도구처럼 쓰며 자유롭게 드나드는 것이 일반적인 패턴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강철이는 윤갑의 몸에 들어가긴 했지만 완전히 장악하지 못하고 심지어 빠져나가지도 못하는 상태에 갇혀 있습니다. 이건 마치 몸 안에서 튕겨나가는 듯한 느낌. 육체 안에 영적인 방어막이나 반작용이 작동하고 있다는 가정이 성립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뇌피셜을 더하면 윤갑은 살아있을 때 누구보다 강한 신념을 지닌 인물이었습니다. 왕의 명을 끝까지 지키고 열의를 위해 목숨을 내놓았죠. 죽는 그 순간까지도 굽히지 않았던 의지, 그 강한 감정이 죽음 이후에도 몸에 남아 이무기의 빙의를 거부하는 일종의 영적 저항선으로 작용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윤갑의 죽음은 운명적으로 예정돼 있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30을 넘기지 못한다는 점괘를 받았고 실제로 그렇게 됐죠. 그렇다면 윤갑의 몸은 단순한 시신이 아니라 운명을 가진 육체로서 특정한 에너지를 품고 있다는 해석도 가능합니다. 강철이 입장에서 보면 자신이 들어간 육체가 주술적 공간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을 가두는 감옥으로 변해버린 겁니다. 이건 단순히 몸의 문제가 아니라 혼과 기억, 감정, 운명이 서로 충돌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강철이는 인간의 몸을 얕잡아 봤지만 그 안에 깃든 기억과 혼, 그리고 윤갑이라는 존재 자체가 그를 억누르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상태가 계속된다면 향후에는 윤갑과 강철이 두 정신이 한 몸 안에서 의식을 두고 싸우는 일종의 내면 전쟁이 벌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빙의가 아니라 한 사람의 육체 안에서 벌어지는 정체성과 지배권의 전투라는 것이죠. 3. 점괘가 강철이의 족쇄가 되었다면, 윤갑의 몸이 강철이를 거부하고 있다면 그 배경에는 단순한 감정이나 의지뿐 아니라 운명이 깊숙이 작용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앞서 밝혀진 점괘, 30을 넘기지 못할 운명이라는 말, 이건 단순히 죽음을 예고한 것이 아니라 윤갑의 생애 전체를 하나의 고정된 궤도 안에 가둬둔 설정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윤갑의 육체는 운명을 초월할 수 없는 그릇, 즉 일정한 시점 이상은 존재해서는 안 되는 몸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몸의 외부 존재, 특히 기물인 강철이가 들어온다는 건 마치 타임락이 걸린 공간에 침입한 존재처럼 무조건적으로 밀려나는 구조로 작동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 이 점괘 자체가 단순한 사주 수준의 정보가 아닌 기물 세계에서도 유효한 일종의 영적 규칙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윤갑이라는 인물에게는 30을 넘기지 못하고 죽는다는 조건이 기물이나 신령에게도 적용되고 있으며 그 시점 이후에 윤갑의 몸은 누구도 완전히 지배하거나 차지할 수 없는 영적인 결계와 같은 상태로 변해 있다는 해석이 가능해집니다. 그렇다면 강철이가 몸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주문조차 외우지 못하는 이유는 그 몸이 운명을 초월할 수 없는 고정된 틀 속에 갇혀있기 때문이라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결국 강철이는 지금 육체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윤갑에게 내려졌던 죽음의 운명 자체와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4. 윤갑의 혼령은 아직 살아있다. 강철이의 내면이 억제되고 있다는 정황에서 여리의 말은 결정적인 힌트를 줍니다. 그 사람 아직 이 안에 있어. 이 대사는 단순한 상징이 아니라 실제 윤갑의 혼령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고 여전히 윤갑의 육체에 깃들어 있다는 사실을 암시하는 대목입니다. 우물 속 수살기는 윤갑의 혼령이 팔척기에게 먹혔다고 말하지만 그건 기물의 관점에서 본 일방적인 판단일 수 있습니다. 수살기조차 팔척기를 두려워하는 존재라는 점에서 그들의 말은 오히려 공포에 왜곡되었을 가능성도 있죠. 그에 반해 여리는 오랜 시간 영매로 살아온 인물입니다. 죽은 자의 흔적, 혼령의 잔재를 감지할 수 있는 인물인 만큼 그녀가 윤갑의 존재를 확신한다는 건 단순한 느낌이 아닙니다. 윤갑의 혼은 아직 몸 안에 남아있고 강철이의 의식을 억누르며 지배권을 놓지 않으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혼령의 잔재가 강철이의 행동을 제약하고 감정의 충돌을 일으키며 육체 안의 균형을 무너뜨리지 않도록 일종의 영적 저항선처럼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더 나아간 해석도 가능합니다. 윤갑의 혼령은 단지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강철이에게 윤갑의 기억과 감정을 흘려보내고 있다는 것. 강철이가 여리를 볼 때마다 느끼는 낯선 감정. 처음엔 의도하지 않았던 혼란과 떨림은 단순히 육체의 반응이 아니라 몸 어딘가에 남아있는 윤갑의 잔재가 끊임없이 강철이의 본능을 흔들고 있는 결과일 수 있습니다. 이건 향후 전개에서 두 정신이 완전히 충돌하거나 한쪽이 다른 쪽을 완전히 삼키려는 의식 내부의 전쟁으로 이어질 여지를 남깁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열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윤갑을 진심으로 그리워하고 강철이 안에서 그를 다시 끌어내려고 하는 열이의 존재는 두 혼령의 균형을 깨뜨리는 촉매이자 결국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열쇠가 될지도 모릅니다. 강철이의 빙의는 운명을 거스르는 일인가? 현재 윤갑의 몸은 첫째, 점괘로 인해 운명적인 저주가 걸려있고 둘째, 혼령이 완전히 떠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런 몸에 이무기가 들어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강철이는 단순히 몸을 쓰는 게 아니라 운명과 싸우는 상황에 빠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운명을 흔들 수 있는 유일한 변수는 열이입니다. 열이는 윤갑이 생전에 유일하게 믿었던 인물이었고 지금은 강철이의 몸주신이자 윤갑의 혼과 다시 연결될 수 있는 영매입니다. 6. 열이의 선택이 모든 것을 바꾼다. 열이가 윤갑의 혼을 불러오거나 강철이 안에 남은 윤갑의 감정을 자극하는 순간 이 감금 상태가 깨질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강철이는 열이 없이는 이 몸을 지배할 수도 떠날 수도 없는 운명의 인질이 된 것이죠. 7. 운명에 갇힌 강철이. 정리하자면 강철이는 윤갑의 몸에 빙의했지만 그 몸은 점괘라는 운명적 저주에 묶인 육체였고 윤갑의 혼령은 여전히 안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흔들 수 있는 건 열이 한 사람뿐. 결국 강철이의 존재는 열이의 선택에 달려있는 셈입니다. 이건 단순한 빙의 이야기나 기물의 공격이 아닙니다. 운명과 기억, 감정과 혼령이 얽힌 심리적, 철학적 충돌의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기궁 속 윤갑의 점괘를 중심으로 강철이의 빙의 실패에 숨겨진 뇌피셜을 풀어봤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강철이는 윤갑의 몸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윤갑의 혼은 정말 살아있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해석과 뇌피셜을 공유해주시고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말아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더 깊은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